최후의 질문. 아이작 아시모프. 최후의 질문이 반농담으로 남아 처음 행해진 때는 인류가 막 광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2061년 5월 21일이었다. 질문은 칵테일 잔을 사이에 둔 $5짜리 내기 결과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알렉산더 아델과 버트램 루포브는 멀티백의 성실한 조작원들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그들도 그 거대한 컴퓨터의 수마일에 걸친 차갑고 불빛을 번쩍이며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껍데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진 못했다. 그들은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를 훨씬 넘어선 컴퓨터의 회로 구성을 대충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멀티백은 스스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컴퓨터였다. 이는 멀티백이 인간이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거대한 컴퓨터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아들과 루포브는 이 엄청난 거인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밖엔 가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을 수정하며 컴퓨터가 낸 대답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물론 그들은 멀티백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영예를 동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멀티백은 인류가 달과 화성, 그리고 금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의 설계와 탐사 계획을 도왔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주선을 제작하기엔 지구의 자원이 불충분했다. 장기간의 여행엔 에너지가 너무도 많이 소모되었다. 화석 연료와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나 그 매장량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멀티백이 서서히 이 어려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2061년 5월 14일에 드디어 이론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구 전체가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한 태양 에너지가 한꺼번에 저장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 전체가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스위치를 지구와 달의 중간 지점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직경 1마일의 인공위성에 연결시켰다. 이제 지구 전체가 보이지 않는 태양 에너지 광선에 의해 움직였다. 일주일에 걸친 축제에도 그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델과 루포브는 공공행사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멀티백에 숨겨진 본체가 있는 지하실에 숨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으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듯 느리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멀티백은 마치 휴가를 받은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처음엔 멀티백의 휴식을 방해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술병을 하나 들고 왔으며 그들의 관심은 한잔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뿐이었다. 정말 대단해. 하고 아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널따른 얼굴은 피로로 인해 주름져 보였다. 그는 술잔 속의 얼음을 무심히 쳐다보며 유리막대로 잔을 저었다. 에너지를 영원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니 말이야. 지구를 몽땅 녹여서 쇠물로 만들더라도 거기에 사용될 에너지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젠 공짜로 에너지를 영원히 또 영원히 쓸 수 있겠지. 루포브는 머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였다. 그에게는 반대하고 싶을 때는 즉시 핑곗거리를 생각해내는 재주가 있었고 또 지금은 그가 얼음과 잔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심술이 나 있었다. 영원한 건 아니지. 하고 그가 말했다. 이런 제기를.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잖아. 태양이 없어질 때까진 말이야. 에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맞아.
하지만 수십 수백억 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한 100억 년 정도? 그럼 어때? 루법은 얼마 안 남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술을 홀짝거렸다. 100억 년은 영원한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잖아. 화석연료와 우라늄만으로도 우리 시대는 지탱할 수 있어.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이젠 우주선을 태양 스테이션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명왕성까지 수없이 왕복하더라도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야. 믿지 못하겠다면 멀티백에게 물어보라고. 멀티백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나도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럼 멀티백이 한 일을 자꾸 깎아내리지 말라고. 멀티백은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해낸단 말이야. 하고 아들이 발끈하여 말했다. 누가 뭐래? 난 단지 태양이 영원히 지탱하지는 못한다고 말을 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말한 것의 전부라고. 우린 100억 년 동안 무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엔. 하고 말한 루법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또 다른 태양을 이용하면 된다고 대답하진 말라고. 둘 다 잠시 조용해졌다. 아델은 때때로 잔을 입술로 가져갔고 루포브의 눈은 서서히 감겨졌다. 그들은 쉬고 있었다. 갑자기 루포브가 눈을 번쩍 떴다. 우리 태양의 수명이 닿으면 다른 태양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아니, 틀림없이 했을 거야. 넌 논리에 약한 것이 문제야. 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소나기를 만나자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한 사람과 비슷해. 알다시피 그 사람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 나무가 젖어서 비가 새기 시작하면 다른 나무 밑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에이, 무슨 소린지 알겠어. 하고 아델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태양의 수명이 닿을 때면 다른 별들의 수명도 닿을 거라. 이거지? 물론 그렇겠지. 하고 루포브가 투덜거렸다. 대폭발로 시작한 우주는 모든 별의 수명이 닿을 때 끝나는 거야.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빨리 수명이 닿겠지. 거성들의 수명은 1억 년도 채 안 돼. 태양은 100억 년을 지탱할 테고 외성들은 길면 200억 년 이상을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1조 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겠지. 엔트로피는 최대에 달하고 그럼 모든 것이 끝이야. 엔트로피에 대해선 나도 알아. 하고 아델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겠지. 네가 알고 있는 정도는 나도 안다고. 그럼 언젠간 모든 것의 수명이 다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구만. 물론이지. 누가 아니래? 네가 그랬잖아, 이 멍청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영원히 얻을 수 있다며. 영원히. 이번엔 아델이 반대하고 나설 차례였다. 언젠간 말야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그가 말했다. 절대로 못해. 안 될 게 뭐야.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안 돼. 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멀티백에게 물어보자. 좋아. 멀티백에게 물어봐. 할 수 없다는 쪽에 $5 걸겠어. 아델은 취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뜻의 문장을 멀티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입력할 수 있었다. 언제가 돼야 늙어서 수명이 다한 태양에게 에너지의 소비 없이
젊음을 되찾아줄 수 있게 될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총량이 대량으로 감소될 수 있을까? 멀티백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천천히 반짝이던 불빛은 아예 꺼져버렸고 딸깍거리는 소리도 멈추었다. 겁에 질린 기술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순간에 멀티백에 연결된 텔레타이프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력된 결과는 겨우 4단어에 불과했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내긴 무효가 되었구만. 하고 루포브가 속삭였다. 그들은 급히 바깥으로 도망갔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해 머리가 쿡쿡 쑤시고 입안이 깔깔해진 그들은 어제의 사건을 금세 잊어버렸다. 제로드와 제로딘, 그리고 제로댓 원투는 시간이 걸리지 않은 초공간을 통과하는 여행이 끝났다는 문구가 비지 플레이트에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즉시 미세한 분말처럼 깔려있던 별들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구슬 정도 크기로 밝게 빛나는 원반이 하나 나타났다. 저게 X-23이야. 하고 제로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등 뒤로 마주치고 있던 자신의 마른 손에 힘을 주었다. 여자아이인 제로데들은 초공간 여행을 처음 경험하였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빨려나가는 듯하던 짜릿하고 흥분된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웃음을 멈추고 엄마의 주위를 빙빙 돌며 외쳤다. X-23에 도착했대요. X-23에 도착했대요. 조용 좀 하지 못하겠니? 하고 제로딘이 날카롭게 말했다. 제로드, 확실한 거예요? 저 녀석이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어? 하고 제로드는 천장 바로 아래에 불쑥 튀어나온 멋없는 금속 상자를 보며 말했다. 그것은 방을 길이로 가로질러 양쪽 끝 벽면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금속 상자의 길이는 우주선 전체의 길이와 거의 비슷했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는 동안엔 미리 정해진 목적지로 우주선을 조종해가는 역할을 하며 여러 곳에 퍼져있는 준은하급 발전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초공간 점프를 위한 방정식을 계산한다는 정도 외엔 제로드가 마이크로백이라 불리는 이 두꺼운 금속 상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제로드와 그의 가족은 단지 우주선의 편안한 거주 지역에 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누군가 제로드에게 마이크로백이란 단어의 마지막 A씨가 고대 영어로 자동 컴퓨터라는 뜻으로 말해준 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이미 기억하지 못했다. 비지 플레이트를 바라보는 제로딘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구를 떠날 땐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제로드가 물었다. 지구에 남겨둔 건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X-23에 있을 거야. 당신은 혼자도 아니고 개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행성엔 이미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 제기를. 우리의 고선자는 X-23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딴 행성으로 이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라 말을 멈추었던 제로드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잘 봐.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대에 컴퓨터가 항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말 행운이란 말이야. 알아요. 안다고요. 하고 제로딘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로댓 원이 즉시 말을 받았다.
우리 마이크로백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로백이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하고 제로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이크로백을 소유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고 제로드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 세대나 그 밖의 다른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가 젊었을 땐 한 대뿐인 컴퓨터가 100평방마일이나 되는 공간을 차지했었다. 각 행성엔 컴퓨터가 오직 한 대뿐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행성 A씨였다. 그들은 거의 1000년 동안 꾸준히 크기가 커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작아졌다. 트랜지스터 대신 사용하게 된 분자 밸브 덕택에 가장 큰 행성 A씨라 하더라도 우주선의 절반 정도 크기로 축소될 수 있었다. 제로드는 자신의 마이크로백이 태양을 처음으로 길들였던 고대의 원시적인 멀티백보다 몇 배나 우수하고 초공간 여행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여 항성간 여행을 가능케 한 지구의 행성 A씨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데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별도 많고 행성도 많으니까 하고 생각에 잠겨있던 제로딘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미래의 가족들도 우리들처럼 영원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겠죠?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하고 제로드가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끝나.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별들도 언젠간 수명이 다하거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아빠, 엔트로피가 뭐예요? 엔트로피는 우주의 수명을 나타내는 단어야.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것은 자신의 수명이 있지 않니? 네가 가진 걷고 말하는 꼬마 로봇을 생각해봐. 로봇처럼 파워 유니트를 갈아 끼우면 안 돼요? 별들이 바로 파워 유니트란다. 별들의 수명이 닿으면 더 이상 파워 유니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제로댓 원은 즉시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아빠. 별이 죽는 것은 싫어요. 잘 하셨네요. 하고 분개한 목소리로 제로딘이 속삭였다. 아이 참, 얘들이 겁을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고 제로드가 다시 속삭였다. 마이크로백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고 제로댓 원이 구슬프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도로 살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 볼까? 하며 제로드는 마이크로백 호출기 앞에 마지못한 듯 앉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일은 불가능할 텐데.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호출기의 화면을 보며 마이크로백에게 물었다. 별들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가? 제법 시간이 흐른 뒤 마이크로백 호출기의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제로드는 제로데트를 보면서 웃었다. 아하, 마이크로백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라메스의 VJ-23X는 소규모 3차원 은하계 지도의 어두운 내부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니크론의 MQ-17J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지. 알다시피 지금 같은 속도로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면 5년 안에 은하계 전체가 꽉 차고 말 거라고. 그들 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들로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난 비관적인 보고서를 은하의회에 제출한다는 게 망설여져. 하고 VJ-23X가 말했다. 다른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어. 보고서가 한 자라도 바뀐다면 전체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VJ-23X는 한숨을 쉬었다. 우주는 무한히 넓어. 비어있는 은하계의 수는 1000억 개도 넘는다고. 1000억 개는 무한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덜 무한해져. 생각해보라고. 인류가 최초로 항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2만 년 전이었고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해진 것은 겨우 몇백 년 전이야. 인류가 최초로 한 행성을 가득 메우는 데는 100만 년이 걸렸지만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데는 15,0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제 인구는 매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VJ-23X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맞아. 이젠 죽는 사람들이 없지. 하지만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거야. 은하 A씨는 인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 하지만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업적을 망쳐버렸다고. 하지만 너도 죽고 싶진 않잖아. 물론 죽고 싶지 않아. 하고 대뜸 대답한 MQ-17J인 부끄러운 나머지 목소리를 낮추었다. 죽고 싶진 않지. 아직 젊으니까. 더욱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은 겨우 2개뿐이란 말이야. 옳은 얘기야. 하지만 100%의 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종말을 지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에너지 소모량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 이주할 은하계가 없어지는 것보다 먼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리겠지. 좋은 지적이야.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성간가스에서 새로 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분산된 얘를 한 군데로 모아도 되겠지. 하고 MQ-17J가 비웃는 것처럼 말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은하 A씨에게 물어보라고. VJ-23X는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나 MQ-17J는 정말로 그의 A씨 호출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봐서 나쁠 것은 없겠지. 인류가 언젠간 마주쳐야 할 운명이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엄숙하게 자신의 조그마한 A씨 호출기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모서리의 길이가 2인치에 불과한 육면체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공간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는 거대한 은하 A씨에 연결되어 있었다. 초공간 자체가 은하 A씨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MQ-17J는 언젠가 은하 A씨를 보게 될 날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은하 A씨는 과거에 사용되던 분자 밸브를 대신하는 중간자 회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역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였다. 그러나 그 구성 단위가 원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은하 A씨의 반경은 1000피트가 넘었다. MQ-17J는 그의 A씨 호출기를 향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는가? VJ-23X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것 봐. 정말 물어보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농담이었다고. 물어봐서 나쁠 것도 없잖아. 엔트로피가 역전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연기와 재로부터 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네가 사는 곳엔 나무라곤 한 그루도 없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나? 하고 MQ-17J가 말했다. 그들은 은하 A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겨우 조용해졌다.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마한 A씨 호출기로부터 들려오는 은하 A씨의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아름다웠다. 자료 부족으로 대답이 불가능함. 저거 보라고. 하고 VJ-23X가 말했다. 두 남자는 다시 은하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했다. T'의 정신은 가루처럼 널리 퍼진 별들을 세며 새로운 은하계를 향하여 뻗어갔다. 이 은하계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과연 모든 은하계를 다 돌아볼 수 있을까? 모든 은하계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행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육체는 거의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정신은 점점 더 육체를 벗어나 우주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육체를 벗어난 정신만이. 불멸의 육신은 이제 끝없는 세월을 행성의 표면에서 헤매고 있었다. 인간들이 때때로 자신의 육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점점 드물어졌다. 새로이 태어나 믿을 수 없으리만치 위대한 대열에 함께 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존재하는 사람만으로도 이미 우주는 비좁았다. T'은 또 다른 정신을 만나 겨우 자신의 공상에서 깨어났다. 난 T'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T'이 말했다. 난 D-서브운입니다. 당신은 어느 은하계에 삽니까? 우린 그저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요? 우리도 우리 은하계를 그저 은하계라고만 부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은하계를 은하계라고만 부르죠. 그래서 나쁠 것은 없지만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은하계는 다 똑같으니까요. 모든 은하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은하계가 있죠. 그 은하계만은 특별합니다. 어느 은하계인지 아십니까? 하고 T'이 물었다. 글쎄요, 전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주 A씨가 알 겁니다. 그러면 우주 A씨에게 물어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T'의 사고가 은하계 자체가 넓은 표면에 뿌려진 가루 하나처럼 보일 정도로 확장되었다. 수천억이 넘는 은하계마다 우주를 자유로이 떠도는 정신과 그 정신이 한때 깃들어 있던 불멸의 육체가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오직 한 은하계만은 인류가 발생한 은하계라는 이유로 특별했다. 수천억의 은하계 중 하나가 아주 먼 과거에 유일하게 인류가 살고 있던 은하계였다. T'은 호기심에 가득 차 이 은하계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다. 우주 H요. 어느 은하계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는가? 우주 H는 모든 세계와 모든 우주에 걸쳐 늘어들어진 자신의 수신기를 통해 이 말을 들었고, 각 수신기는 초공간을 통하여 은하 H가 존재하는 미지의 장소로 연결되어 있었다. T'은 우주 H가 존재하는 곳까지 자신의 사고를 뻗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 H는 직경이 2피트에 불과한 발광 구체여서 알아보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물체가 어떻게 우주 H가 될 수 있어? 하고 T'이 물었다. 우주 H의 대부분은
초공간에 존재합니다. 초공간에서 우주 H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죠. 하고 그는 대답했다. 또한 지프라임이 알고 있기론 아주 오랜 옛날 이래로 우주 H를 만들거나 개량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각 우주 H는 자신의 후계자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했다. 각 우주 H는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100만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축적된 정보를 모아 더욱 개선되고 우수한 후계자를 만들어 자신이 모아두었던 정보를 넘겨주고 자신도 그 일부로 흡수되곤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지프라임은 우주 H가 응답을 시작하자 정신을 차렸다. 우주 H는 아무 말도 않고 대신 한 줄기 빛을 보내왔다. 지프라임의 정신은 은하계들의 바다를 지나 한 은하계로 집중되는 빛을 따라갔다. 무한히 먼 곳에서 무한히 맑은 생각이 전달되어 왔다. 이것이 인류가 발생한 은하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른 은하계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프라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따라온 디서브온이 갑자기 물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별은 어느 것인가? 우주 A씨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인류가 태어났던 별은 폭발하여 신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색 외성이죠. 거기에 살던 인간들은 모두 죽었는가? 하고 지프라임이 놀라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물었다. 우주 H가 말했다. 그런 경우엔 새로운 별을 만들어 그들의 육체를 옮겨둡니다. 아, 그렇지. 하고 말한 지프라임은 그러나 알지 못할 상실감이 자신을 압도해 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인류가 태어난 은하계를 벗어나 그것이 흐릿한 은하계 바다의 한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뻗어나갔다. 그는 그것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다. 디서브 운이 물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인류가 태어났던 별은 이미 죽었고요. 별은 죽기 마련이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몸도 당신과 나도 결국 별들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그건 수십억 년 후의 일이잖소. 혹여 수십억 년 후의 일일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A씨여, 어떻게 하면 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디서브운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멘트로피를 역전시킬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요. 곧이어 우주 A씨가 답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프라임의 정신은 자신의 은하계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디서브운과 노닥거리고 싶지 않았다. 디서브운이 1조 광년 밖의 은하계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지프라임의 별 바로 옆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기분이 몹시 상한 지프라임은 항성간 수소를 끌어모아 직접 조그마한 별을 하나 만들어 보았다. 별들이 죽어가더라도 새로운 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인간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수백, 수천억 년을 살아온 그의 몸은 방해받지 않은 행성의 지하에 있어 기계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쉬고 있었고, 또한 모든 육체에 깃들였던 정신은 하나로 합쳐져 이제 더 이상 구별을 할 수 없었다. 인간이 말했다. 우주는
죽어가고 있다. 침침한 은하계를 둘러보았다. 거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우주에서 가장 침침한 먼지의 일부로 변했다. 남아있는 모든 별들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백색 외성이었다. 자연이 혹은 인간이 직접 만든 별들이 우주 먼지로부터 생성되곤 했지만 그것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백색 외성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 거대한 힘이 해방되면 새로운 별이 태어나곤 했지만 1000개의 백색 외성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의 꼴로 새로운 별이 태어났고 그나마도 이젠 끝나갔다. 인간이 말했다. 코스믹 A씨의 도움을 받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우주의 에너지는 앞으로도 수십억 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한 번 사용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다신 복구될 수 없다. 엔트로피가 극대를 향하여 영원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했다. 엔트로피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까? 코스믹 A씨에게 물어보도록 하지. 코스믹 A씨는 인간을 감싸고 있었지만 우주에 존재하진 않았다. 코스믹 A씨는 초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크기와 본성에 대한 의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론 전혀 표현할 수 없었다. 코스믹 A씨여, 엔트로피는 얼마나 역전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이 물었다. 코스믹 A씨가 대답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라. 코스믹 A씨가 말했다. 나는 자료를 계속 수집할 것입니다. 난 이미 1000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내 선임자와 난 이 문제를 여러 번 질문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코스믹 A씨가 답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갖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코스믹 A씨가 말했다.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인간이 물었다. 코스믹 A씨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인간이 말했다. 그럼 기다리겠네. 별과 은하계들이 죽어서 희미한 먼지로 변해갔다. 우주는 10조년에 걸친 멸망 과정을 지나 점점 어두워졌다. 인간은 하나씩 A씨와 결합하고 그들의 육체는 손실이라기보단 획득의 과정을 거쳐 정신적인 정체감을 잃어갔다. 인간의 마지막 정신은 증발하기 전에 잠시 우주 전체를 통하여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두운 별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밀도로 퍼진 물질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에 남은 미소한 열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서 모든 우주는 절대 영도를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인간이 말했다. A씨여, 이것이 끝인가? 이 혼란이 극복되어 원래의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인가? A씨가 말했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정신은 사라져갔고 A씨만이 남았다. 초공간의 내부에. 물질과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자 공간과 시간도 함께 사라졌다. A씨만이 10조 년 전에 반쯤 취한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질문한 일에 인간이 끊임없이 물어봤지만 한 번도 응답하지 못했던 최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남아있었다. 모든 다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최후의 질문에 응답하기 전까지 A씨는 자신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을 작정이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수집할 정보가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는 아직 완전히 수정되지도 않았고 각 정보들 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를 조사해야 했다. 이 일을 하는데 무한한 간격이 소모되었다. A씨는 결국 엔트로피의 총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지만 A씨가 최후의 질문에 대답해줄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없었다. A씨가 직접 시행해 보일 해답은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또다시 무한한 간격을 소모하면서 A씨는 해답을 시행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A씨는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A씨의 의식은 한때는 우주였으나 지금은 혼돈으로 화한 것에 집중되었다. 작업은 한 단계씩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A씨가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최후의 질문. 아이작 아시모프. 오늘 밤 책 한 잔.